안녕하세요, 조앤입니다. 오늘은 공부방 창업을 앞두고 계신 원장님들이 가장 하고 계실 큰 고민이 어떤 것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저도 공부방을 이제 준비하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가장 고민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고, 원장님들이 고민하고 있으신 부분들과 같다면 한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이 두 가지를 가장 크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프랜차이즈를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저는 살던 집에서 공부방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공부방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그 다음에 거실에 있는 TV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인테리어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저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저희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건 이제 아이들이 없는 원장님들도 계시고, 혹은 이제 아이들이 이미 많이 큰 원장님들도 계실 테니까 그 부분은 빼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프랜차이즈를 결정할 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개인 커리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영어 강사였지만 전혀 다른 과목인 교구 수학이랑 책 읽기를 메인으로 하는 공부방을 오픈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프랜차이즈를 감행하고 그 프랜차이즈에서 좀 어느 정도 제공하는 커리큘럼과 지속적인 강사 교육이 꼭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의 프랜차이즈를 이제 먼저 온라인상에서 서칭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특히 좀 마음이 끌리는 그런 프랜차이즈 2개를 결정을 해서 연락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직접 만남을 가져봤어요. 그 지사님이랑 이제 만남을 가지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어떤 쪽이 좀 더 저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해주시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좀 브랜드 인지도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제 결정을 했고, 그 프랜차이즈가 독서 논술이랑 교구 수학, 다음에 보드게임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프랜차이즈였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감행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역, 저희 전주 지역에 있는 원장님들과 만나면서 또 이제 같이 연구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기서 얻었던 거는 그 유치부 수업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은 팁들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 프랜차이즈를 감행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결국에서는 이제 그 프랜차이즈를 그만두고 이렇게 가맹 해지를 하고 다른 프랜차이즈로 바꾸긴 했지만, 그 앞에 프랜차이즈에서도 분명히 얻은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나한테 맞는지를 깊게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는 게 분명히 공부방 오픈하실 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개인 커리 하시지 않는 이상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엄청 고민했던 부분이 이제 어떤 방을 공부방으로 꾸밀 것인가, 그 다음에 공부방으로 꾸미는 방과 거실을 둘 다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 아니면 방 하나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이제 거실과 이제 입구에 있는 방을 같이 사용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실에 TV가 굉장히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이제 엄마 입장에서도 이제 엄마가 상담을 이제 학부모님이 오셨는데 저 TV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무 생각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좀 공부방 느낌이 안 나고 정말 집 같은 느낌이 들진 않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TV를 실제로 처음에 없앴었어요. TV를 실제로 없애고 이제 그쪽 공간을 책장이랑 이제 매트를 새로 놓고 이제 깔아두고, 그 다음에 그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그런 원형 테이블 같은 거를 놓고 이제 아이들이랑 보드게임이라든지 특별 활동을 할 때는 거실을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꾸며놨었거든요. 그래서 좀 식물들도 좀 갖다 놓고 이렇게 꾸며놨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워낙 제가 이제 6세부터 7세, 8세 뭐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실에서 이렇게 좀 뻥 뚫려 있는 그런 공간적인 그런 느낌? 공간이 주는 느낌 때문에 방에서 문을 닫고 수업을 하는 것보다 집중력이 확실히 굉장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특별활동을 할 때는 밖에 나가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하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거의 방에서만 하고 너무 갑갑한 느낌이 이제 좁은 방에 대여섯 명이 모여있으면 갑갑한 느낌이 들 때는 방 안에서 수업을 하되 그 문을 열어놓고 수업하는 그 정도로 운영을 했지 거실은 정말 뭐 특별활동 때 쿠키 만들기 정도 할 때만 가끔 사용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실은 저희 가족 공간으로 사용하고 다시 더 대형 TV를 다시 놓고 아이들 특별활동 때 또 이제 영화를 같이 보기도 하고 그런 활동들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꼭 TV를 만약에 저처럼 이제 유치부나 이제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신다면은 꼭 그렇게 거실까지 깨끗하기만 하면 되지 이제 거실까지 뭐 손을 많이 안 돼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부방으로 쓸 방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 수업이었기 때문에 6, 7세를 기준으로 7세 이하의 친구들도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책상이 뭐 중학년, 고학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튼튼하고 좀 의자 높이에 적당한 물론 성인들이 쓰는 것보다는 굉장히 낮긴 하지만 성인들이 앉아도 무리 없을 만큼 굉장히 적당한 높이의 의자를 구매했고요. 대신 6살 친구들은 조금 큰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자를 놓고 이제 의자 6개랑 그 다음에 테이블, 책상을 놓고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구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쭉한 그 책상을 3개를 이렇게 붙여서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교구나 보드게임을 이용할 때는 차라리 하나가 이렇게 쭉 붙어 있는 게 더 좋겠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쪼개져 있는 책상을 사용한 이유가 이제 공간을 이제 뭐 쪼개서 사용하기도 하고 붙여서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작은 방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 그렇게 3개의 책상이 붙어 있는 상태로만 계속 썼거든요. 그래서 책상이 아이들이 좀 이렇게 지우개질을 한다거나 움직이면 책상들이 이렇게 아기가 안 맞게 이렇게 움직여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책상은 이렇게 쭉 붙어있는 6인용이면 6인용이 쫙 붙어있는 4인용이면 4인용만 이렇게 쓸 수 있게 붙어있는 테이블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부방 안을 뭐 어떻게 꾸며야 될지 다 고민도 있을 텐데 저는 책장 기존에 쓰던 저희 아들이 쓰던 그냥 책장을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면 책장을 놓았어요. 전면 책장이 있으니까 좋았던 이유가 저희 아이들이 사용하는 교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펼쳐 놓을 수 있어서 어머님들이 상담 오실 때도 제가 뭐 잠깐 차를 준비한다거나 그런 시간들에 이제 어머님들 이렇게 뒤에 돌아보시고 이제 그 책장에 있는 책 표지만 이렇게 쑥 훑어보시더라도 아 이런 책을 이용하는구나 우리 아이가 만약에 다니게 된다면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겠구나 라는 거를 미리 한번 이렇게 스캔하셔서 볼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전면 책장이 굉장히 유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면 책장 하나랑 그 다음에 그냥 책장 하나랑 이제 교구들이 필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사가 가능한 프린터기, 컬러 프린터기 복사가 가능한 거를 구매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굳이 복사 기능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복사 기능이 있어서 꼭 유용했던 적이 꼭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교재 한 권이 거의 끝날 때쯤에 새로운 친구가 왔을 때 그 교재를 다시 사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 교재를 친구랑 같이 봐라고 할 수도 없었을 때 그럴 때 이제 마지막에 있는 뭐 한두 장 정도의 교재를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했었고 그 다음에 아이들 활동지 같은 것도 다시 컴퓨터를 접속해서 다시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 쓰고 있는 한 장밖에 없었을 때 바로 복사해서 쓸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동을 할 때 복사 기능이 있는 프린터기가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공부방 내내 쓰다가 학원으로 나와서도 사용하고 이제 너무 많이 사용했는지 이제 수명이 다 있는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렌탈을 하긴 했는데 공부방에서는 그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단지도 뭐 몇천 장까지 필요하지 않을 때 뭐 수백 장만 뽑을 때는 충분히 뽑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용하게 잘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제 연필을 들고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기존에 쓰던 조명보다는 좀 더 밝은 조명이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공부방을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이제 아이 방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방이기 때문에 등이 좀 많이 밝은 것을 공사를 할 때 달았었거든요. 그래서 등 정도만 갈면은 충분히 이제 공부방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공부방 카페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매트를 깔아야 될까요? 라고 되게 글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아이들이 의자를 많이 넘어뜨려요. 의자를 굉장히 많이 넘어뜨리더라고요. 이렇게 일어날 때 좀 부주의하게 일어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앉을 때 장난칠 때 의자가 작긴 하지만 그 넘어가는 소리가 우당탕탕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1층에서 하시지 않으신다면 또 혹시 이제 주변에 피해를 주시는 게 많이 신경이 쓰이신다면 매트를 그 방이라도 요즘에는 이렇게 퍼즐식으로 깔아두는 매트 있잖아요. 그런 거를 싹 깔고 이제 그 위에 책상을 놓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공부방을 처음에 오픈하실 때 가장 고민하실 것 같은, 저도 가장 많이 고민했던 인테리어 부분과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를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결정 부분에서 대해서는 저는 이제 유치부부터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초등이 메인이다거나 중등이 메인인 그런 프랜차이즈는 사실 특히 중등이 메인으로 하는 초등 프랜차이즈는 아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이제 다 그때는 개인 커리로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아마 혹시 이제 유초등 공부방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프랜차이즈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면 제가 어떤 프랜차이즈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것들도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